보호해드리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네, 안녕하세요. 코김TV 보험 전문가 김상훈입니다.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킴을 채널을 잘 구독하고 있는 경기 성남에 살고 있는 39살 남자입니다. 저도 사연 하나 적어볼까 해서 적어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친형님이 갑자기 협심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주변에 협심증 혹은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몇몇 있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집안에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당뇨가 있으셔서 가족력도 무시 못하네요. 내년에 40인지라 남일 같지가 않네요. 심혈관 질환이 그렇게 위험하다던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부정맥도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저렴하게 가입 가능한 심혈관 질환 보험이 있을까요? 심혈관 질환 보험 보장을 받고 싶으면 어떤 보험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코킴님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럼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고혈압이랑 당뇨가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혈압이랑 당뇨, 이게 어떻게 보면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게 뇌 쪽 혹은 심장 쪽으로 가는 질병인데 그만큼 질병을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대한민국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되는 1순위부터 3순위 뭐가 있을까요? 1순위는 바로 암입니다. 2순위는 심혈관 질환이고요. 3순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요, 암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1위입니다. 단일 질병으로 보험금을 가장 많이 지급된 특약은 바로 심혈관 질환의 특약입니다. 과거 생명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거나 옛날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던 분들 중에 이대질환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보험 가입할 때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에 속해 있을까요? 뇌질병, 심장질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 코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급성 심근경색과 뇌출혈, 과연 보장 범위가 넓을까요?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로 보험금이 발생될 확률이 10% 안팎이라는 거예요. 아까 사연자분께서 이제 친구의 친형분이 협심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친형분께서 만약에 보험 특약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3천만 원 진단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협심증으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 특약으로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그냥 심근경색이니까 심장 쪽 보장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큰 질병 걸렸을 때 내가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으셨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이랑 협소한 질병 특약 말고 좀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심혈관 질병 특약을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내 보험 증권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나, 아니면 뇌출혈로 가입이 되어 있나, 그런 부분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보험 경력이 한 9년 정도가 되는데요, 9년 동안 정말 괜찮게 가입이 잘 되어 있네요 라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이 못 봤어요. 그 중에서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한 특약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건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안에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혈관 질환 특약입니다. 이 심혈관 질환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요, 뭐 급성 심근경색이건 허혈성 심장 질환이건 뭐 부정맥이건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제 심장에 관련된 질환들이건 더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입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부분들 말고 심장,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을 구성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진단자금과 수술자금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진단자금은요, 뭐 암진단자금이건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자금이건 최초에 한 번밖에 지급을 못 받습니다. 한 번 받으면 이젠 더 이상 진단자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수술특약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술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연간 1회 혹은 회당 1회씩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한리필 보험입니다. 이게 정말 무한리필처럼 내가 수술을 계속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술특약으로 해서 계속 보험금을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진단자금을 구성할 때는요, 수술특약이랑 같이 넣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 사연자분께서 저렴하게 심혈관 질환을 좀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험 회사들마다 이 특약들에 대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회사를 몇 군데를 정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사연자분께서 어떻게 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좋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코킴TV는요, 팩트를 가지고 임팩트 있는 정보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전문가 김상훈이었습니다.